지난 영상에서 제 주관적인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 위험수위라는 걸 보여드렸었죠. 오늘은 제가 내 몸 디버깅을 해보는 날입니다. 수면 다원 검사. 그러니까 PSG와 혈액 검사를 직접 받아보고 결과지에 나온 숫자들을 읽고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 숫자들은 저를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제 몸과 마음이 어디에서 에너지를 잃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편에서 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객관 검사 지표와 지난 편에 보여드렸던 주관 지표들이 어떻게 얼마나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손을 봐야 변화가 빠르게 보이는지 병목들을 먼저 뽑아볼 겁니다. 오늘 편은 세 파트로 갑니다. 수면 다원 검사 결과, 혈액 검사 결과, 마지막에는 주관 지표와 객관 지표를 합쳐서 종합 판단을 내리고 다음 편에서 시작할 스탠포드 실험 기반 4주 실험을 예고하겠습니다. 지금 수면 검사하러 왔고요. 지금 밤 11시 40분입니다. 이제 자기 직전인데 이렇게 지금 기계들을 전부 몸에 부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눈 옆에 붙여둔 것들은 이제 눈 깜빡임을 측정하기 위해서고, 여기 코는 그 구강호흡이나 코골이, 그리고 여기 입이랑 이쪽은 턱 긴장이나 뭐 이갈이 같은 것들, 그리고 여기 머리 쪽은 뇌파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 붙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먼저 제 몸무게랑 키를 입력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손가락에 붙인 건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진 않는데 다리 쪽에도 이제 하나 붙였어요. 그게 하지불안, 그러니까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잠에서 깨는지 그런 걸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걸 이렇게 가슴 쪽에 스트랩으로 붙여놓고 해서 살짝 약간 불편하긴 해요. 특히 여기 코에 지금 붙어져 있는 것들도 불편하긴 한데, 근데 왠지 모르는 좀 편안함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보고 결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핵심 단서 3개만 보겠습니다. 잠이 시작되는 속도, 잠의 깊이, 잠을 방해하는 사건. 먼저 제 입면은 27.2분이었어요. 입면은 불을 끄고 실제로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보통 10에서 20분대면 무난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30분이 넘어가면 입면 지연 신호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27.2분이라서 조금 길다 쪽입니다. 이 한 줄이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내 뇌가 밤에 쉽게 꺼지지 않고 경계 모드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숫자가 수면 효율인데요. 수면 효율은 침대에 누워있던 시간 중 실제로 잔 비율입니다. 제 수면 효율은 85.4%였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상이면 대체로 괜찮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90% 이상이면 아주 좋은 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숫자를 쉽게 번역하면 침대에서 뒤척인 시간이 아주 길진 않지만 시작에 병목이 생긴다. 그리고 잠든 뒤 완전 각성 시간은 14분 정도로 짧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 수면은 중간에 계속해서 못 자는 타입이라기보다 잠에 들어가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타입에 가깝습니다. 이제 수면 단계 비율로 넘어갈게요. 제 결과는 아주 얕은 수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 렘 수면 비중은 보통 전체 수면의 20에서 25%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저는 11.3%밖에 안 돼요.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절반이나 잘려 나간 거죠. 제가 낮에 계속 피곤했던 이유, 제 뇌가 밤새 싸우느라 쉴 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의 수면은 입면이 길고 얕은 수면을 오래 유지하면서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이 덜 나온 모양새입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 보고서 결론은 AHI가 시간당 11.2회입니다. AHI는 시간당 무호흡 플러스 저호흡 횟수예요. 전 자는 동안 시간당 11번 넘게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5 미만은 정상 범주, 5에서 15는 경도, 5에서 30은 중등도, 30 이상은 중증으로 설명하는 기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당 11.2회는 경도 범주에 들어갑니다. 단, 제 경우 무호흡은 1회로 거의 없었고 저호흡은 49회로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즉 숨이 완전히 멈춘다 보다는 호흡이 얕아지거나 제한된다 쪽의 패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산소인데요. 제 최저 산소 포화도는 93%, 평균은 97%였습니다. 90% 아래로 떨어진 시간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저의 수면은 산소가 크게 무너지는 패턴은 아니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SG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면이 조금 길고 경도 저호흡 패턴이 있으며 각성 모드가 높아 깊은 수면 비율이 낮다. 할게요. 따끔합니다. 네. 따끔. 혈액 검사는 저는 3가지로 봅니다. 첫째, 빈혈 패턴. 둘째, 간 수치. 셋째, 혈당 평균. 제 헤모글로빈 수치는 11.7로 미세 적혈구 저색소 패턴으로 분류됩니다. WHO-5 지수에서 왜 제가 에너지가 없다고 체크했는지 이제야 설명이 됩니다. 제 몸은 산소를 운반할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수면 다원 검사에서 LMI가 시간당 21.4회로 나왔었는데요. 자는 동안 시간당 약 21회 이상 다리를 움찔거리거나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뇌는 쉬고 싶어 하는데 몸은 밤새 달리고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은 철 상태와 연결될 수 있어서 두 수치를 같이 묶어서 볼 가치가 있습니다. 간 수치인 ALT는 92가 나왔어요. 정상 범위의 2.6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원인이 정말 다양하다는 점이에요. 수면 부족, 최근 감염, 약, 지방간, 격한 운동, 스트레스 등 여러 변수가 섞일 수 있습니다. 제 결과에서 다른 수치들이 정상이라 위험하진 않겠지만 함께 지켜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복 혈당은 104, A1C는 5.9로 역시나 좋지 않습니다. 수면이 나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고 혈당이 흔들리면 또 수면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수면 실험이 대사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지를 장기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염증 수치 CRP는 0.05로 낮았고 나머지 지수들도 안정축에 가까워서 수면과 스트레스 쪽에 집중하면서 함께 추세를 지켜보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내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세게 하는 지점, 딱 3개만요. 첫 번째 병목은 수면의 질입니다. 지난 편 PSQI에서 호흡, 코골이, 통증 방해 요인이 주 3회 이상이었고 PSG에서 경도 저호흡 패턴이 보였었죠. 그래서 저의 1차 타겟은 호흡입니다. 두 번째 병목은 각성 인면입니다. 스트레스 점수 27점과 인면 27.2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특히 생각에 매여 잠들지 못한다던 제 느낌은 객관적인 27분의 인면 시간으로 증명됐죠. 저는 명상이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큰 지표가 여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경계는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니까요. 세 번째 병목은 회복축입니다. WHO에서 에너지가 없고 아침에 활력이 없다는 항목은 빈혈과 높은 간 수치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빈혈 패턴, 간 수치, 혈당은 4주에 극적으로 바뀌기보다 8주에서 12주 이상의 추세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4주 실험에서는 이 축을 결과 KPI로 쓰지 않고 추적 지표로 두겠습니다. 제가 내리는 한 문장 결론은 이겁니다. 수면의 질과 각성을 먼저 잡고 그 변화가 회복축의 추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장기적으로 확인한다. 제 몸은 지금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간은 지쳤으며 뇌는 밤새 깨어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명상 시간을 늘려야 할까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앤드류 허버먼 교수는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단 5분간의 특수한 호흡만으로 뇌파와 자율신경계를 직접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영상, 이 망가진 데이터들을 호흡 하나로 되돌리는 4주간의 실험이 시작됩니다. 영상에서 쓰인 자료는 네이버 카페 베스트 셀프 명상 자료실에 올려둘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실험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뵐게요.